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고도의 사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실 때 개념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그런 것들은 많이 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1200자의 글을 쓸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최근의 논술 경향을 보면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초등 임용시험에서 교직 논술은 1차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는 심층 면접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 맥락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제 교재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언어 활동입니다. 언어 활동에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해 능력은 여러분들이 논제를 파악하는데 또는 구상형 문제를 듣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논제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왜 같은 맥락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 임용 시험에서 글쓰기와 말하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표현 능력을 씁니다. 표현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기 4가지 영역 중에서 바로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현 능력이 되겠죠. 근데 말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어떤 대상을 보고 또 대상에 따라 말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상형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상황에서는 논제가 지워집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어떤 대상들을 좁게 가져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논제는 글쓰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구상형 문제에서는 말하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언어적, 반언어적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말하기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순발력.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키마, 배경을 구상형 문제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꺼내는 순발력을 발휘하셔야만 좋은 말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글쓰기에서는 이런 어떤 순발력보다는 집중력과 논제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성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어진 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해서 그것이 논제에 맞게 분석해서 적절하게 나와줘야만 글쓰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보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야 되는 시험관, 면접관, 그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생각을 논제나 구상형 문제에 녹아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석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글쓰기나 말하기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아주 기초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는데 임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2014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글쓰기의 개념을 의사소통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엽적으로 우리가 논술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받아보시는 그 논술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하단으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하단으로 가보시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재 뒷부분에 제가 실어놨는데, 사부에 보시면 기출문제 그대로 보기가 있는데 2014년도 문제 같은 경우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73페이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 하단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과 배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자, 어법에 맞춰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법이라는 건 뭐냐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법입니다. 언어는 규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글쓰기,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법이나 맞춤법, 또 원고지 작성법에 맞춰서 쓰는 거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1200자 하면 대략적으로 문장이 몇 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1200자 하면은 한 문장이 보통 20자에서 50자 정도라고 봤을 때 수십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별로 어법을 꼼꼼하게 다 따져서 채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실수를, 빈도수를 따져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유발하지만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큰 감점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1200자의 글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보는데, 그렇게 되면 100자 정도죠. 1100자가 안 되면 불량 미달로 아예 채점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00자를 넘어가면 이거는 형식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아예 글자에 대한 개념을 박스권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1100자에서 1200자 사이의 글을 연습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의 체계에 맞춰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논리성입니다. 논리성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를 함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글의 체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라는 거는 주어진 논제를 모두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논제에 맞는 근거를 어느 부분에서 발췌해서 다 들어가 주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 주장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뒷받침 문장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 유의사항에서 제시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글의 명료성과 타당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명료성이라는 거는 군더더기 없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장과 근거를 쓴 거를 통해 시험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주장에 맞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라는 건 하나의 큰 주제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소주제들을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A라고 말했다가 뒤로 가면 B라고 말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좋은 문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논술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기출문제의 풀 버전만 보셔도 글에 대한 개념은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배점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글을 쓰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배점 상황을 보시면 논술의 체계는 아까 여기 말씀드리는 체계성, 논리성, 명료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게 부합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1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10점은 기본 점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논술을 보신 많은 선생님들이 후기도 올려주시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 부분에서 큰 감점이 없다는 거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10점은 아주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결국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점수의 차이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 문제에 나와 있는 논제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제들이 다 들어갔을 땐 기본적으로 10점을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논제는 다 들어갔지만 아까 말했듯이 논리적인 부분에서 부족해. 그러면 근거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감점의 요소가 돼서 여기서 몇 점 감점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의 총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타나는 유의사항과 배점을 통해 대략적인 글쓰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교직 논술은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